자, 지금 화면에는 뭐 맥도날드부터 시작해서 뭐 리비통, 나이키, 뭐 펩시, 코카콜라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이 기업들은 NFT를 실제로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 중에 몇 개만 추린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기업들이 NFT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다양하게 퍼져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1시간 동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논문이 비트코인을 세계 최초로 제안한 논문입니다. 2008년 10월에 인터넷에 최초로 공개됐고요. 저자는 사토시 나카모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사토시 나카모토의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건 논문의 제목입니다. 논문에 보면 일렉트로닉 캐시 이렇게 써 있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자 화폐입니다. 우리가 뭐 암호화폐, 가상자산, 가상화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원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걸 부르던 이름은 전자화폐입니다. 지금 화면에 수염난 아저씨가 한분 보이죠? 저분이 데이빗 차움이라는 분입니다. 저분은 정말 좋은 기술을 많이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개발한 기술들은 전부 다 일관된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인터넷 공간에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을까? 이 프라이버시 보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이빗 차움 박사가 전자화폐도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언제 개발했냐 하면 비트코인이 나오기 26년 전에, 즉 1982년에 최초로 전자화폐를 제안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전자화폐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전자화폐를 만들려면 첫 번째, 익명성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조 전자화폐를 단속하기가 쉬워야 됩니다. 데이빗 차움 박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하면 은행을 둬서 위조 전자화폐를 단속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냐 하면 전자화폐 일련 번호를 봅니다. 보면 1477번 이렇게 써 있죠. 그럼 은행에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1477번 화폐를 받았는데 이게 과거에 사용된 이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서 1477번 사용 이력이 있으면 이거 사용된 적 있습니다. 복사해서 쓰는 거니까 받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사용 이력이 없으면 이거 처음 쓰는 거니까 받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 데이빗 차움 박사가 만든 오리지널 전자화폐 모델에서 은행을 빼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누군가는 위조 전자화폐를 단속해 줘야 되는데 지금 위조 전자화폐를 단속해 주는 기관이 사라졌죠. 저 은행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위조 전자화폐를 잡아주는 기술, 그걸 우리가 블록체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자화폐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은행을 끼고 만드는 겁니다. 이걸 중앙집중형 전자화폐, 다른 말로는 가상화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은행을 빼버린 상태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걸 탈중앙형 전자화폐, 다른 말로는 암호화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도대체 그러면 블록체인이란 기술이 뭐길래 은행이 없어도 은행을 대신해서 가짜 전자화폐를 잡아줄 수 있는가? 많은 분들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에 쓴 비트코인 논문에서 블록체인을 최초로 제안했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요. 비트코인을 최초로 제안한 사람들은 지금 왼쪽에 보이는 저 두 명의 과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과학자가 만든 공증 서비스는 비즈니스적으로는 실패합니다. 그 블록체인을 비트코인에 갖다 쓴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히트작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많은 언론에서 블록체인은 해킹이 불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건 대표적인 가짜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블록체인은 해킹이 불가능하다라고 언급된 보고서나 책이 있으면 그거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어차피 틀린 얘기가 써져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사실은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옛날에는 NFT를 열심히 얘기하시면서도 실제로 NFT를 눈으로 못 보신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1월에
이제 방송에 출연하면서 요 그림을 실제로 가져가서 보여드리면서 요게 이제 조금 많이 도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저 왼쪽 상단에 보이는 건 컴퓨터로 그린 디지털 그림입니다. 저 그림의 NFT가 밑에 있는 겁니다. 네임 해놓고 그림의 이름이 있죠. 클로우페스트 어택 라이언. 디스크립션 해놓고 그림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글라스 메가드 리차드 페리, 그림을 그린 사람, 소유주 이름입니다. 그리고 저 NFT 정보는 종이로 인쇄돼서 발급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에 기록됩니다. 모든 이용자들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원래 NFT를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NFT 미디어 데이터, NFT 메타 데이터, NFT 스마트 컨트랙트, 이걸 나눠서 설명드려야 되는데 뭐 무시하시고 그냥 NFT는 등기 권리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게 783억 원짜리 매일 첫 5,000일의 등기 권리증, 즉 NFT입니다. 맨 위에 그림의 제목이 있죠. 매일 첫 5,000일. 그 다음에 그림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나는 2007년 5월 1일부터 2021년 1월 7일까지 매일매일 그림 그려서 하나로 이걸 이어붙였다. 그리고 크리에이터, 그린 사람, 비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 주소를 클릭하시면 300MB짜리 원본 그림이 뜹니다. 이 그림은 해상도가 좋아서 그림 하나하나를 다 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모르시니까 그냥 썸네일 사진만 보고 사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인터넷 주소를 클릭해 봤더니 엉뚱한 사진이 뜨는 겁니다. 또는 클릭했는데 아무것도 안 뜰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NFT 매매 사기입니다. 자, NFT를 왜 우리가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부르는가? 여러분들이 1비트코인 가지고 계시고 제가 1비트코인 갖고 있으면 맞교환할 수 있습니다. 가치가 똑같으니까. 그런데 제가 610호 등기권리증을 갖고 여러분들이 611호 등기권리증을 갖고 계시면 이걸 맞교환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대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NFT와 관련해서 잘못 알려진 뉴스들이 뭔가 언론을 보시면 누구누구의 작품을 NFT화 시켰다 이런 표현이 정말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게 민팅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건데, 자, 우리가 아파트를 등기권리증화 시켰다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그렇죠? 아파트의 등기권리증이 딸려가는 거지. 그런데 자꾸 누구의 작품을 NFT화 시켰다 이러니까 마치 작품이 대단하게 다른 걸로 변한 것 같은 착시 현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에 거품이 끼는 거죠. 마지막으로 NFT는 저작권하고는 하등 상관없습니다. 내가 아파트를 샀습니다. 등기권리증을 넘겨받았죠. 그건 소유권을 넘겨받은 거죠. 아파트를 어떻게 디자인했다. 그 저작권은 건설사가 갖고 있죠. 그래서 NFT는 저작권하고는 하등 상관없습니다. 저작권을 넘기려면 별도의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사실은 블록체인이나 NFT, 암호화폐를 잘 보면 ESG 경영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ESG 중에서 G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블록체인은 단순히 화폐를 혁명하자는 게 아니고요. 인터넷을 저 ESG 철학에 적합하게끔 바꾸자는 겁니다. 왜? 지금 인터넷은 독과점 문제가 너무 심해졌거든요. 이미 그런 기업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죠. 블록체인과 NFT,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이익의 공유, 그리고 가버넌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업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웹 2.0 시대에 어떤 이런 부정적인 선입견 때문에 야, 메신저가 문자 메시지를 대체할 수 있겠어? 뭐 이런 거. 야, 유튜브 저런 게 어떻게 성공하겠어? 뭐 이런 거. 야, 이메일이 전자우편을 대신한다고? 뭐 이런 거. 저는 이런 부정적인 선입견이 우리에게서 많은 기회를 앗아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 분명히 인터넷은 변곡점에 와 있는 게 맞다고들 얘기하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조금 열린 마음으로 1, 2%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그걸 좀 유심히 보고 내가 먼저 써보려고 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공부해 본다라면 저는 우리에게 조금 더 다양한 어떤 새로운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